오늘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호르몬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떤 단어들이 있고,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 어디까지 나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지휘자는 그림 모습을 보니까 뇌겠네요. 각각의 호르몬이 연주를 하고 있고, 즉, 뇌가 호르몬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호르몬이 몸의 기능 조절에 관여함을 알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됨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항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호르몬은 무엇인가? 우리 몸은 기온이 변해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추우면 바들바들 떨고요. 떤다라는 건 몸에 열을 내는 거겠죠. 열을 내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해가 되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바로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때 추웠을 때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춥다. 겨울철에 우리가 손바닥을 봐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이 이만큼 넓을까요? 아니면 얍실할까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혈관이 넓다라는 것과 얍실하다, 좁다라는 것은 우리 혈관을 통해서 열이 배출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추울 때에는 열 배출이 적어야겠죠. 그쵸? 내 몸에 열을 빼앗기는 거니까. 만약에 여름이라면 얼른 증발을 시켜줘야 내 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혈관은 이완되어 있는 상태고요. 겨울철의 혈관은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이 내분비샘이라는 건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우리 몸에는 갑상샘, 이자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하죠.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 다음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해 특정 세포에 작용한다고 해요. 중요합니다. 내분비샘에서 혈액에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갔다가 특정 세포에만 작용을 한다는 점. 혈관에 호르몬이 퍼지게 되면 이게 온 몸에 가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호르몬은 특정 세포에만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 아주 신기한 친구예요.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가 천천히 전달이 되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호르몬하고 신경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신경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라 아니면 무릎 반사라든지. 그런데 호르몬은 춥다고 떨면서 열을 바로 발생하면서 온도가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신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범위가 넓고요. 여기까지가 호르몬과 신경에 대한 비교인데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에 대해서도 한번 구별을 해두면 좋은데,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내 몸으로 보내는 거고요. 외분비샘 같은 경우는 몸 밖으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땀샘이라든지 침샘이라든지 혓바닥 바깥으로 보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아래 나와 있는 호르몬과 신경이 작용하는 과정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바로 빠르게 보냅니다. 허나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어찌됐건 간에 대뇌에서 호르몬 분비해. 그럼 혈관에다 분비를 하고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특정 세포에 가게 됩니다. 151페이지. 신경과 호르몬은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할까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온도가 높으면 더위를 느끼고 땀을 흘린다라는 점. 자, 높으면 더위를 느끼고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게, 땀을 흘리게 되면 증발을 시켜서 열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이 역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체온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덥다면 우리가 더워서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뇌에서는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을 시작할 겁니다.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증발을 많이 하라는 거죠. 땀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도 역시 증발을 많이 하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정상 체온이 되고, 추워서 저온에 자극이 받았다면 우리는 피부에 있는 혈관을 수축해서 열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떨리게 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우리 목 쪽에 있는 갑상샘이 있는데,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친구를 보냅니다.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우리 무슨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발생한다라는 건 열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아래 내용 한번 천천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우리 체온 외에도 되게 다양한 것을 유지를 하는데, 두 번째로 특별한 건, 대표적인 건 바로 혈당량을 유지하는 거예요.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으면 우린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죠. 혈당량 조절 과정에는 이자에서 분비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관여를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과정이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해요. 밥을 먹었으면 혈액 내에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집니다.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에서는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은 분비를 하면 세포 내에서는 포도당을 흡수하고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에 저장을 해요. 어떻게? 글리코젠이라는 물질. 이렇게 되면 혈당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너무 혈당량이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자에서 다시 글루카곤을 분비를 합니다. 글루카곤은 간으로 가게 되어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적거나 많이 분비가 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